그래서 이런 소리가 좋은 게 그냥 슉 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슉슉슉슉 그러면서 소리의 톤의 변화가 아주 급속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소리가 그냥 일정하게 나는 것보다도 자꾸 톤의 변화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극이 청세포가 느끼는 변화가 머리를 두뇌를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그냥 안 들렸을 때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런 변화가 느껴지면은 태동을 막 느끼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두뇌가 감지가 됐으니까 이 태아들은 머리 두뇌 활동에 되게 좋은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돌고래 이런 특유를 하면은 우리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런 거 올려놨는데 그것을 조그만 이어폰을 통해 가지고 이 임산부의 배에다 이렇게 대주면은 이런 소리가 결국은 그 양수를 통해 가지고 태아한테 전달되니까 막 태동을 느낀다 하는 것이 우리 그 사례로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성분 중에서는 저음에서 고음 또 2만헤르츠 이상에 올라가는 이런 그런 휘슬럼의 고주파 초음파의 소리도 많이 이렇게 들리고 슉슉슉슉 하면은 톤의 변화가 많이 느껴져 가지고 상당히 활강하는 이런 소리가 두뇌 활동을 높여준다 하는 것이 이제 보고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생아가 그러면 초음파를 느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우리는 남녀노소에 무관하게 20Hz부터 2만Hz를 듣는다고 그러지만 태어나서부터 점점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만Hz까지를 뭐 태어나자마자는 잘 듣지만 50만 넘어도 10,000Hz 이상의 소리는 잘 못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논리를 역으로 추정을 하면 신생아는 오히려 2만Hz 이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강아지 크기나 또 신생아의 크기가 비슷하다 그러면 청각 특성도 비슷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보통 그런 사이즈에서는 5만Hz 정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못 듣는 2만Hz 이상의 초음파 소리도 이 신생아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신생아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실험을 직접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0Hz부터 2만Hz를 듣는다는 것은 결국 정상적인 지식 학습이 이루어진 유치 또는 유아부에서부터 듣는 얘기고 그 이하는 분명히 초음파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탐지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 자동차에서 D를 주차를 할 때 또 D가 혹시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제 이런 것을 감지를 할 때 이런 초음파 후방 센서를 많이 쓰는데요. 초음파는 즉 음높이가 높아지면 질수록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직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는 잘 되는데 회절은 안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결국은 이 파장이 예를 들어서 1cm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보다도 작은 물체들은 결국 그 반사가 대부분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바로 물체를 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cm, 20cm 근방까지 물체가 탐지가 되면 소리를 쏴줬는데 반사가 돼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후방에 아니면 센서 앞에 뭔가 물체가 있구나. 그래서 빨리 위기를 알려주는 삐비비비비 그런 소리를 내죠. 훨씬 더 접근을 했다 그러면 빨리 템포를 빨리 한다든가 아니면 듀레이션 간격을 좁혀가지고 삐비비비 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는 삐삐삐 하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들을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초음파를 쓰느냐? 일반적으로 음파, 과측 영역을 쓰면은 결국은 회절이 일어나가지고 그 물체 판독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결국은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생활에.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럴 때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초음파 자동차에서 쓰는 후방 센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짝짝 돌려보면은 그 주변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100Hz 이하를 이 저주파음이라고 그냥 간섭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주파음은 사람의 귀로 들을 때는 잘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의 귀가 한 3500Hz 근방의 소리를 잘 듣는데, 그에 비해서 100Hz 정도가 되면은 한 40dB 정도가 더 커져야만이 그 정도 감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40dB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려 에너지가 100배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에너지는 10,000배 차이고 진폭은 100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 큰 어떤 그 에너지가 들어와야, 즉 소리 크기가 있어야 결국은 저주파를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런 저주파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어차피 청각은 잘 못 알아듣는데도 사람의 이런 피부, 촉각은 잘 알아듣게 되는데요. 이런 피부에 알아듣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피해 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주파음에 노출이 되면은,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심박수라든가 또 머리 어지러움증이라든가 호흡이 가파진다든가, 또는 이런 그 뇌파, 전두엽이라고 해가지고 이마 있는 쪽에 그런 뇌파에 즉 알파파, 베타파가 점차 상향 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아무래도 이게 표피에 흐르는 어떤 이런 분비물이랄까, 특히 머리의 내분비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무튼 이상 징조를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눈에 어떤 진동이 이렇게 나거나 그러면은 눈을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떨게 된다든가, 뭐 또 수면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게 하는, 계속 떨리는데 흔들리는데 무슨 수면을 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는 사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동물도 이런 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